이제 오늘은 이제 5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오행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했었고요. 응용하는 거 오셨네요, 선생님. 예, 오늘 꼭 보셔야 돼.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얘기했던 오행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제 오행의 이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이거 이제 보셨어요? 혹시 제 책에 써놨는데 이 지천명리 사실 격가 그릇 보면 다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설명도 들으시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제 오행의 3호분기인데요. 이게 이제 오행의 3호분기. 오행의 3호분기라는 게 이제 오행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고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우주변화 원리 책도 아시죠? 우주변화 원리 책에 이제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한동숙 선생이 우주변화 원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숙 선생님은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은 60몇 절인가 하여튼 그쯤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는 오행설이 이제 목, 화, 토, 금, 수 이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를 그냥 목은 뭐 그냥 발생이고 뭐 이런 거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화는 그냥 불이다. 그냥 팔자에,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뭐, 화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화에 관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지금, 오행에, 지금 3가지로 나눠지죠? 오행에, 뭐, 편기, 그죠? 편기. 그 다음에 불급이라는 것은 뭔가 기운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가는 기운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라든지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것이 불급한 건지, 또는 태가한 것인지, 아니면 평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만이, 이 사주가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겠구나. 또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위축되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짧은 시간에는 이제 해야 되니까, 쑥쑥쑥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의 평기는 뭐 이제 이거 뭐 한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뭐 쭉 한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기는 뭐 부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이 부족하면 위와 넘치면 태가, 승명, 복명, 혁희, 비화, 비감, 돈부, 심평, 종역, 견성, 정순, 항류, 유연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이것이 이제 목부터 이제 알아가 볼 텐데요. 이 목이라는 게 이제 평했을 때, 불급했을 때, 퇴가했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또 어떤 모양일 때 평한 것이고, 어떤 모양일 때 불급하고 퇴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오행은 뭐 한번 읽어볼까요? 사상적 개념을 갖고, 뭐, 소양, 태양, 소음, 태음으로, 음양이 양의로 나뉘어져 한 번 더 나눠져 사상의 개념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이제 오행 얘기인데, 오행은 단순히 뭐 단순히 뭐 나무나 불과 같은 물질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과 형의 두 존재로 두 가지로 서로 공존하고 어우러져 운행된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지금 삼어분기와는 별로, 그래서 목론 이렇게 나오죠. 목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창조하는 이제 힘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있어야, 뭔가 이제 창조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변화에 대한, 그런 힘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없다, 목이.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 변화를 싫어하고 보통 이제 직업 이렇게 한 가지로 막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는 분들 변화 없이 이런 분들이 이제 목을 안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목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수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수에서. 그죠? 목의 엄마가 누구예요? 수죠? 예, 수죠. 그러니까 수니까, 이제 수생목을 받았냐? 예?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생화로 나갔느냐? 이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봄이라는 계절, 목은 봄인데, 봄이라는 계절의 목적은 뭐예요? 여름으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만 있고, 미천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은, 가려는 마음은 있어도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행은 뭐 계속 제가 1강이 1, 2, 3, 4강 하면서, 오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서로 상호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목이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평할지 퇴가할지 불급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목이 있긴 하는데 이런 어떤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금만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이 굉장히 목을 억제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목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찌그러들으면 이제 불급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기백 선생의 얘기입니다. 기백 선생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근데 이제 황제내경은요, 사실은 출처나 이게 불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문헌으로만 남아있고,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연대에 대한 어떤 파악이 안 되는 책이에요. 대략, 언제입니까? 대략 전국시대. 예? 예. 이 정도에 나왔던 책으로만 지금 학계에서는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내경 운기편에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목의 평기를 이제 부하라고 한다. 뭐 그랬는데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거는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생목이 잘 되고 그렇죠? 수생목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할을 잘하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이 너무 지나친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상태, 를 이제 목의 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의 조절이 이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생목만 받아서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또 목생화의 영향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지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태양이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봄비도 좀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적당하게 예쁘게 자랄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태를 목의 이제 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팔자에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면은 목이 이제 부화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가 단정하고 성품이 수렴적 태도를 가지면 그 쓰임은 곧 유연한 특징을 갖는다. 예. 그러니까 목의 변화는 만물의 개화로 이어지고 그 역할은 발진과 확산이며 온화하면서 화합적이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평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엄마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면 나한테 밥을 안 줘요. 예? 학교 가야 되는데 용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학비를 안 주고. 그럼 엄마는 있지만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엄마가 바람났어요. 바람나가지고 나한테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엄마는 분명히 팔자에 있지만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게 됨으로써 내가 어떻게 돼? 잘 못 자라겠죠. 예.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올바른 학생, 원만한 학문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이 불급하다. 불급하면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수생목 일단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쫄쫄 굶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의 모양은 있는데 이게 수분 공급이 안 돼서 나무가 빼짝 마른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여기도 이렇게 메말랐다고 표현이 돼 있죠.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팔자에 목이 있어도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창조를 열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죠. 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물론 엉터리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의역을 좀 했습니다. 예. 억제된 상태가 생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이해지는 모습을 말하니 변화와 개혁이 없어 만물이 오히려 시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음기가 강하여 기를 모으려고만 하니 몸이 살찌고 풍성해 보이나 인색하고 두려움이 많다. 만물의 빼어남이 껍질이나 내부에 갇혀 발산하지 못하여 오히려 움직임이 쪼그라들어 아름답지 못하고, 이거 내 얘기 계속 찌그러졌다는 거는 그 한자의 표현이 계속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제가 쓴 거예요. 찌그러져서 옹졸하고 느려지게 된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겨울에 이렇게 되게 추울 때잖아요, 이런 때가. 그죠? 되게 추울 때인데 겨울인데도 이제 이를테면은 되게 밤에 태어났어요. 밤에 이렇게 자시에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추운데 목이 하나 이제 떨렁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묘목이 하나 떨렁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생목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오행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거 기초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수생목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사유축 금운동하고 얘는 수운동하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격각하고 얘는 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원만한 수생목을 못 하겠죠. 그런 이제 겨울생이라면은 이게 이제 수가 있어도 이게 수생목이 수생목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목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가을에 태어났는데 목이 있는데 수가 없어요, 수가. 이를테면 금덩어리만 잔뜩 있고 이렇게 없어요, 수가. 그럼 수생목 못 받았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볼 때 이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 상태의 목은 그러니까 목이 불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와 이를테면은 똑같이 가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목이 있는데 이렇게 수가 있고 또 화도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6월에 밤에 태어났으니까 약간 썰렁하긴 한데 이게
또 불도 있고 사주에. 그렇죠? 그러면 이 묘목이 어때요? 수생목을 잘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목이 목으로서의 이게 이제 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그 목으로서의 역할,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을 이제 원만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면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목생화하는 역할도 약하겠죠. 그렇죠. 얘가 금방 픽 했다가 그냥 픽 꺼져 버리는데, 얘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픽 살았다가 픽 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팔자 자기 인생이 이렇게 확 편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요. 이게 그냥 나무라고 봤을 때 어떤 나무가 예쁘겠냐 말이죠. 이게 추워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지금 꽝꽝 얼어있는 나무가 겨울에 이 지금 태양도 못 받은 나무가 예쁘겠어요? 아니면 가을에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가 예쁘겠어요? 아니면 이 나무가 예쁘겠어요? 똑같은 가을이라도. 그쵸? 여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여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목이 있는데, 수생목 잘 받고 있어요. 이건 더 좋죠? 이건 아주 예쁘죠? 더운데, 한밤중에 태어나서, 수생목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굉장히 창의력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좋죠, 지금. 물론 쓰임은 달라요. 예,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것까지 설명 못하고. 목이 목으로서의 수준과 레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전에서 굉장히 사실은 배울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이 그러면은 이제 태가할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태가라는 것은 목이 수생목을 못 받고, 일단, 예? 수생목을 못 받고, 목생화가 너무 지나쳐서 태가한 상태를 말한다. 일단 보세요. 목이 술을 못 받다 그랬어요. 그죠? 목이 술을 못 받는데, 화는 봤어요. 화는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상태로 가냐면은, 쉽게 말해서 막 태양만 막 장렬해가지고 막 비료만 잔뜩 쪄가지고 잎사귀가 막 무성해지는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발진은 막 하겠죠, 앞으로. 발진은 하지만, 이게 이제 서로 네트워킹을 한다 그랬는데, 수가 이제 이게 막 장렬할 때 이게 수가 없거나 깨졌을 때, 없거나 깨진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어떤 상태로 돼요? 목화로서 완전히 이제 이게 치우쳐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예? 타버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이제 홀랑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밑에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목생하려는 기질이 너무 지나쳐 솟구쳐 오르는 모습으로 말하는데, 수가 화의 확장 견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허약하거나, 아니면은 수가 아예 없거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리려는 기운이 너무 지나쳐 폭발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과격함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목이라는 파동이라는 게요, 막 이런 파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로 보면은 감마파라고 아시죠? 우리 가장 안정적인 파동이 뭐예요? 뇌파에서. 사주하려면 다양하게 아셔야 돼요. 알파파라고 그러잖아요. 알파파. 가장 안정된 일반적인 파동이 이제 베타파.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파동이 세타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막 완전히 흥분할 때 있죠? 으아! 이러면서, 에? 갑자기 남편 카드 명세서가 왔는데, 거기에 무슨 가요주점 이래가지고 150만원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마파가 확 솟아오르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목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막 음을 뚫고 나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압력이 있다가 이제 음의 힘이 딱 약해질 때 팍 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폭탄도 보면 이렇게 볼 때 빵 하고 제일 처음에 터질 때가 가장 나가는 힘이 강하죠?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나가버린 그다음부터 이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이란 말이에요. 목이라는 에너지.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은요, 이제 여기, 그게 결국은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이제 폭력성으로 변해요. 예? 폭력성. 예? 근데 이제 그거 수생목이라도 안 되면은 금극목이라도 해서, 목의 태감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렇게라도 안 되면은 이제, 목에 이제 완벽한 태가지기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절력을 뭐 잃게 되는 현상이며, 생기가 크게 겉으로 펼쳐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잘 안 읽습니다. 가식이 많아 대단히 아름답고 영화로워 보인다. 이걸로 봐서는 뭔가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뭐냐면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예? 차는 외제차 같은 거 끌고 다니고, 그렇죠? 음식 맛있는 거 비싼 거 먹고 다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죠. 사업을 해도 직원들 한 20, 30명씩 뽑아놓고 사무실 크고 인테리어 뽀다구나게 탁 해놓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만물 이영 이렇게 돼 있죠. 에? 아름답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한자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느냐? 그러나 끝없는 발산으로 인하여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흩어지는 것이니 말과 행동이 크고 행색이 반듯하고 화려하나 고가는 비어있고 부채는 태산 같다. 다 빚이란 얘기예요. 에? 그런 상황 아시죠? 그런 경우. 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어떤 목의 태가지기,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승질 괴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외화 내군의 모습을 갖고 모든 가사를 탕진한다. 예. 어디 폭력 얘기 안 했나요? 그런 얘기 어디서 써놨을 텐데. 지나쳐 폭발해. 이 얘기 그냥 과격함으로 과격함으로 변한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안 써놨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폭력성이라는 게 이 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분노가 어디서 올라와요? 우리 오장육부에서? 간이죠? 간이 오행 쪽 목이죠? 예, 그래서 이게 간이 너무 심하면은 사람이 좀 과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조금 예를 들어 좀 설명하는 게 좀 편하시겠죠? 예. 오늘 다 할 수 있을라는 모르겠네요. 조금만 하죠. 하는 데까지. 이를테면은 묘월에 태어났는데, 묘월에 낮에, 한낮에 태어났는데, 글자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운이 묘, 진, 사오미 이렇게 가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어난 것도 되게 너무 양적인데, 예? 운도 어떻게 되게 양적인 운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때 해석을 저렇게 해준다는 거지. 예? 또 사업 크게 하시겠네? 이러면서, 사업 크게 하시겠네? 예, 아주 남의 돈 잘 갖다 쓰시는구만. 사업 엄청 크게 해요, 그 사람. 와서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 투자하라는데 해도 되겠어요? 예, 좋네요. 딱 망하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예? 근거 없이. 오늘도 사실은 어떤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예, 계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투자하신 분이 회수를 하겠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거 보시는데 화 안 내시겠죠?
지지만 살짝 써볼게요. 지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신오진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한 게 아니죠. 굉장히 양한 거예요. 이걸 음이라고 보면은 이건 이제 잘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파가 지나긴 했지만 굉장히 더울 때예요. 그쵸? 여름이잖아요. 한여름. 한여름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걸 춥다고 지금 서늘하다고 하시는 분은 음양오행에 아직 감각을 못 깨치신 분이에요. 그쵸? 굉장히 이제 덥단 말이에요. 그때 아침에 태어났으니, 그때 더운 날 아침에 태어났으니, 목이라는 것은 어떤 의욕을 말하는 것인데, 목이 지금 수생목 받았어요? 근데 운이 어떻게 하냐면 묘인 이렇게 왔단 말이죠. 수생목 받았어? 어딜 받아요? 수기가 허결하죠? 목이 목생화하냐고 지금 그나마 암장 속에 있는 수가 다 허결한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목생화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은 막 투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막 억소리 막 100억 막 이런 소리 나는 사업을 했지만 이제 실체가 이제 없는 거지. 예? 공중분해되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세운이 얼로 왔어요. 사오미 이렇게 왔죠. 진사오미. 그렇죠? 이렇게 오니까 양이 되게 지나쳐지잖아요. 예, 지금 이쯤 왔죠. 그러면 이 가뜩이나 허결한데 여기 지금 사오미 왔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목기 저것이 이제 거의 퇴가해 버린 거예요. 목이 퇴가하면은 이제 목이라는 것은 미래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목이라는 것은 이제 인생으로 치면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인데 어린 애들은 뭘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살아가죠. 예.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뭐 지금 뭐 이제 한 중학교쯤 된 애가 나는 다시 3살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애들 봤어요? 예? 나는 커서 뭐가 될래? 다 이런 꿈 꾸잖아요. 근데 그게 다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예. 오늘 내 용돈이 이것 때문에 다음 달 용돈 이 고민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들은 항상 꿈을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퇴가하면은 그 꿈이 너무 지나쳐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황된 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하여튼 오행을 그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더 해보면은 이제 인생의 얘기로 그대로 이제 이게 풀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론. 화는 이제 펼쳐지고 이제 드러내고 확장되는 외세적인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예쁘게 펼쳐지면은 굉장히 이제 예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가 얼마나 예쁘게 펼쳐졌느냐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화가 있다고 이 사람이 영화롭고 멋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라는 것은 목하고 이렇게 잘못 섞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가식 사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화의 평기를 이제 승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생목, 목생화를 잘 받아야 화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예. 간단하죠? 간단한 이치인데 이제 이거 생각을 안 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예. 그래서 화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왜 수가 있냐면 주역에서 보면 화가 뭐예요? 양이 있고 음이 있고 또 양이 있는 게 이게 화거든요. 예? 이게 주역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주역?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 저도 이제 그럼 말 안 합니다.
그 주역은 이제 여러 가지 개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저 2강 때인가 했잖아요. 뭐 연못도 있고 뭐 연못도 있고 물도 있고 예? 불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이제 8가지 이 지상에 펼쳐진 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 이거 이렇게 쭉 연결된 거는 양이고 끊어진 건 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되려면 반드시 음이라는 것이 잡아주고 있어야 불이 불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스레인지 불 켜면은 가스레인지 막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은 안 그렇죠? 이렇게 렌즈에 하여튼 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 밑에서는 뭔가 그 가스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스 이 조절 장치 이게 돼 있는 이 장치가 어떻게 돼요? 화가 너무 극렬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이런 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날아가 버려요, 다. 어떻게 우리 가스 예전에 이렇게 빵 터져버리는 거 있죠? 그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의 조절